자, 이거 공간도형 개념 프린트 볼까?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인데, 자, 이 기본 성질은 별도로 증명 없이 그냥 참인 명제로 받아들이면 돼, 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자,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다. 이게 첫 번째.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다. 즉, 요 세 점 A, B, C를 포함하는 평면은 알파로 유일하다는 소리다. 그치?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시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그 직선도 그 평면에 포함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리기 좀 애매해서 말로 할게. 자, 두 평면이 분명하죠. 자, 두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면 두 평면은 반드시 교선을 갖는다. 두 평면이 이거 그림 볼래? 한번 내가 지금 빔이 없어가지고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잖아. 그럼 반드시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도 공유하게 돼. 그 직선을 교선이라고 해요. 교선. 두 평면이 만나게 되면 두 평면은 반드시 교선을 갖는다. 교선. 알겠지?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부르고 만나는 직선을 교선이라고 부른다. 두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두 평면은 반드시 교선을 갖는다. 알겠지? 이 세 가지 명심해야 돼. 문제 풀이에 쓰인다.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다. 그리고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그 평면 위에 동일하게 놓인다.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반드시 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도 공유한다. 그 직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에 총 4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거는 당연하지. 왜?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 첫 번째. 그치? 당연한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자, 왜냐면 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잡을 수 있지.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겠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차하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잡아줄 수가 있지. 하나의 평면 결정할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근데 역시 이렇게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잡아줄 수 있지. 그럼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겠지. 그러니까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 1번에 의해서 평면의 결정 조건 4가지가 다 이해가 된다. 알겠지? 이것도 알아놔야 돼.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교차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모두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오케이? 그다음, 자 이제 위치 관계 할 거거든. 위치 관계. 위치 관계. 먼저 직선의 위치 관계 할 거고, 자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할 거고,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할 거야. 이거 하는 거야. 끝난다. 알겠지? 자, 먼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먼저 두 직선이 서로 교차할 수도 있지. 또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고,
두 직선이 뭐 할 수도 있어? 일치할 수도 있지. 여기까지는 우리 배웠지. 공동수학에서. 여기가 이제 공간상에서 놀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생긴다.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초등학교 때 한번 배우지 않았나? 꼬인 위치. 이게 어떤 관계냐면, 자, 일단 두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게 되면 두 직선이 모두 동일 평면상에 놓이지. 모두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하지. 두 직선이 평면의 결정물건. 맞지? 그다음에 꼬인 위치라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동일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동일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정사면체. 정사면체 많이 보게 될 거야. 정사면체에서 요 선분이랑 요 선분이 있지. 동일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지. 꼬인 위치에 있다. 오케이? 자, 직육면체. 자, 얘랑 얘 볼래? 이 둘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만나진 않지만 동일 평면 위에 놓이잖아.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얘는 평행하거나. 근데 얘랑 얘 볼래? 동일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지. 이게 꼬인 위치야. 알지? 그래서 두 직선이 공간상에 놓일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총 4가지가 있다. 교차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꼬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 위에 3가지는 모두 두 직선이 동일 평면상에 놓이지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동일 평면 위에 놓여 있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자, 일단 교차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 예각의 크기로 측정한다. 예각의 크기. 그러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0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꼬인 위치에 놓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까?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평행 이동시켜서 동일 평면 위에 놓여 있게 만든 다음에 예각으로 측정한다. 오케이? 평행 이동을 시켜서 동일 평면 위에 놓여 있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예각으로 측정한다. 개념 프린트에 써 있지. 평행 이동시켜 동일 평면 위에 놓이게 한 후 예각으로 측정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 구해볼게. 자, 이거 평행 이동시켜서 동일 평면 위에 놓여있게 만들어 보면 몇 도? 90도. 얘랑 얘는 직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직선과 평면이 놓일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지. 교점을 갖는 경우. 두 번째, 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될 수도 있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이 평행할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 평면과 평행하는 경우. 자, 그럼 이번에도 같은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까? 자, 어떻게 측정하냐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렇지?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예각의 크기로 측정한다. 예각의 크기. 이해가 되니?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예각의 크기로 측정한다.
자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아무데나 내릴 수는 없겠지. 그치? 아무데나 내릴 수 없잖아. 내 꼴리는 데를 아무데나 막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작동하는 방법을 삼수원 정리해서 배운다. 오케이? 이 수선의 발을 내려 찍는 방법을 삼수원 정리해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둘은 이제 몇 도라고 생각하면 돼? 0도. 알겠지? 크게 의미가 없다. 여기가 되지? 이건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 약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평면과 평면이 일단 첫 번째 만날 수가 있겠지. 자, 만나면 뭘 갖는다고? 교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그림 이해돼 이거? 얘가 예를 들어 평면 알파, 얘가 평면 알파.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지. 그럼 반드시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에 따라 교선을 갖겠지. 두 번째, 글로 쓸게. 평행할 수 있지. 세 번째, 일치할 수 있겠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자, 그럼 이번에도 같은 궁금증.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측정할까? 또 이 같은 궁금증이 생길 거야. 자, 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면각이라고 부른다. 이면각. 그래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이름이 이면각이야. 자, 이 이면각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한다. 요거.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요거를 측정한다. 오케이? 뭐야? 양쪽 직각. 요게 특징이다. 양쪽 직각. 양쪽 직각이 만드는 각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양쪽 직각도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겠지. 요거 작동하는 방법을 삼수원 정리해서 배운다. 알겠지? 두 평면이 평행할 때는 뭐 각도 0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다. 여기가 되지? 다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한다고? 직선 위에 이미 한 점에서 평면 전체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예각의 크기로 측정한다. 작은 각으로. 그리고 이면각도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로 측정한다. 외워야 돼. 암기다. 약속이니까. 자, 그 직육면체에서 얘랑 얘 있지. 이 두 면 이루는 각은 몇 도? 90도. 왜냐면 자, 이게 교선이지. 자, 얘 수직이고 얘 수직이지. 이면각의 정의가 뭐라고?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 몇 도야? 90도. 그래서 이 두 평면을 서로 직교하는 상황이야. 알겠지? 정의로 가야 돼. 정의로. 오케이. 거의 돼간다. 자, 이번에 뭘 공부할 거냐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 공부할 거야. 직선과 평면의 수직.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걸 공부할 거야. 자, 직선이 이 평면 알파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다시 직선이 예를 들어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근데 이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정의하는 방법은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이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평면 알파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그때 이 직선은 평면과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려면
이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야겠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 평면 위에 놓인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나온 정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자, 이 정리가 뭐냐면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직선은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이런 정리. 오케이? 증명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생략할게. 증명은 내가 다 해놨거든. 궁금하면 보고 모르면 질문하면 돼. 그래서 직선이 평면과 수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평면 위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주면 된다. 두 개랑 수직이면 전체랑 수직이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 두 개랑 수직이면 전체랑 수직이다. 이해되니? 다시 한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말은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말이야. 그럼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이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온 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이게 뭐냐면 직선이 평면 위에 놓인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직선은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이런 정리야. 그래서 두 개랑만 수직이면 전체와 수직이 된다. 이해되니?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개랑 수직인지만 보여주면 돼? 두 개. 오케이?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지. 자, 얘랑 얘. 아까 무슨 위치에 있다고 했어? 서로 몇 도인지 구해볼게.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간에 수선해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지. 또 수직 이등분 되지. 얘가 돼?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봐봐. 얘 입장에서 자, 얘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지. 그럼 이 둘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그럼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그럼 얘랑도 수직이야.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직교하는 거야. 네? 다시 얘는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지. 두 개랑 수직이지. 그럼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그 말은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그럼 얘랑도 수직이겠네. 이런 직선과도 수직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직선과도 수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평면 전체랑 수직입니다. 알겠지? 되지? 삼수한 정리 나와도 되나? 또 이해돼서? 자, 삼수한 정리 1번. 이거 구구단처럼 할 수 있어야 돼. 삼수한 정리. 이게 핵심이다. 자, 중간상에 점 P가 있고 그리고 평면 알파가 있고 알파 위에 놓인 직선 L이 있어. 자, P에서 평면 알파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직선 L에 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이 된다. 그게 함선 정리 1번이야. 자, 설명을 해보면 자,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직선 L은 일단 이 직선과 수직이지. 왜냐면 이게 평면 전체랑 수직이잖아.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그럼 직선 L과도 수직이지. 또 이 직선은 이 주황색 직선과 수직이지.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수직이지. 두 놈과 수직이지.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그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얘랑도 수직이지. 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된다. 공간상의 한 점에서 평면 전체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공간상에 놓인 평면 위에 놓인 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양쪽 직각이 만들어진다. 이해됐나? 이 양쪽 직각 어디서 봤어? 이면각. 자 봐봐. 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지. 자, 이런 평면 만들어볼까? 이렇게. 그리고 그 평면을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 평면 베타랑 평면 알파의 교선이 직선 L이지. 뭐요?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거. 이게 뭐다? 알파랑 베타의 이면각이다. 이게? 요 이면각도 양쪽 직각 작도할 때 쓰는 게 삼수한 정리 1번. 네? 한 번 더. 이거를 진짜 여러 번 반복해봐요. 오래 걸려. 자기 걸로 만드는데. P에서 평면 전체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직선 L에 또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그리고 직선 L 입장에서는 먼저 요 직선과 수직이지. 왜? 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니까. 또 요 직선과도 수직이지. 두 놈과 수직이니까 전체랑 수직이지.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얘랑 수직이네. 오케이? 이게 삼선 정리 1번. 자, 삼선 정리 2번. 삼선 정리 2번은 이래. 자, 공간상의 한 점에서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그 점에서 평면 알파 위에 놓인 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이다. 이게 삼선 정리 2번. 자,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일단 요 직선 L은 요 직선과 수직이지. 이렇게 그려야 되지. 요 직선과 수직이지. 왜? 요 직선은 평면 전체랑 수직이니까. 또 요 직선 L은 요 직선과도 수직이지. 두 놈과 수직이네. 그럼 전체랑 수직이지. 따라서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얘랑도 수직이야. 네? 직선 L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얘랑 수직 그리고 얘랑 수직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 평면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도 수직. 오케이? 다시 한번 그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곱셈 공식으로 전개하듯이 얘를 그 정도로 다뤄야 돼. 공간상의 한 점에서 평면 전체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평면 위에 놓인 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직선은 요 직선과 수직이다. 네? 얘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 그럼 요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전체랑 수직. 얘랑도 수직. 오케이? 그래서 함선 정리 1번이랑 함선 정리 2번을 쓰게 되면 양쪽 직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면각을 작도할 때 많이 쓴다. 알겠지? 그 다음에 함선 정리 3번. 자, 3번은 이런 상황이야. 또 평면 알파가 있고 그 알파 위에 놓인 직선 L이 있는데 자, 두 직선 MN이 직선 L과 수직이고요. 오케이? 두 직선 MN이 직선 L과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L은
요 두 녀석과 수직이니까 요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 M 위에 이미 한 점에서 직선 N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이지. 또 직선 L은 직선 N과 수직이지. 아 그러면 잠깐 잘못 말했다. 다시. 자, 이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이고 직선 N과도 수직이지. 그럼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평면 알파랑 수직이네. 그래서 이 점이 사실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평면 위로의 수선의 발을 작도할 때 쓴다. 얘는 다시 직선 L과 수직인 두 직선이 있어. 그 직선 M 위에 한 점에서 직선 N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직선이 일단 직선 N과 수직이지. 또 직선 L과도 수직이야. 왜? 직선 L은 직선 M이랑 직선 N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직선 MN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이지. 따라서 이 주황색 직선과도 수직이 되겠지. 따라서 자, 요 직선은 L과도 수직이고 N과도 수직이지. 두 놈과 수직,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의 수직이지. 평면 알파의 수직이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평면 위로의 수선의 발을 작도할 때 쓴다. 이해돼? 여기 정리해볼까? 우리 다 했거든? 이거 진짜 한 4, 50번은 들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 눈에 보일 때까지. 버퍼링이 걸리면 안 돼. 한번 쓸 때. 솔직히 눈에 훤히 보여야 돼. 응? 정말 정사면 친구. 아 정사면체. 그래. 정사면체. 자,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지. 자, 몇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지. 또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기 때문에 그 수선의 발이 일치하겠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은 요 두 직선과 수직이지.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전체의 수직이지. 요 직선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전체의 수직이지. 그럼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얘랑도 수. 아까 공간 고형의 기본 성질 2번. 평면 위에 놓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그 평면 위에 놓인다. 이 직선도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직선이지. 얘랑 수직이. 네? 얘는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랑 수직.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 요 직선과도 수직이지. 글쎄, 그러니까 직선이 이게 교선이라고 하는 이거랑 수준이 알겠는데 저그 빨간색을 칠하신 저 직선은 꼬이기치 있지. 네. 꼬이기치에 놓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떻게 측정하냐고? 평행 이동시켜서 동일 평면 위에 놓여 있게 만든 후에 얘가 측정한다고 했지. 이거 평행 이동 시켜버리면 서로 직도해.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이제 비유하자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키면 직교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는 여기 얘네 세워져 있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눈에 안 보여. 공간도. 그래서 삼수함 정리로 봐야 돼. 공간은 그림으로 응? 공간을 그림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쨌든 2D 상에 그려서 보는 거잖아. 안 보여. 저게 수직인 거를 보려면 그 어렸을 때 정사면체 주사위로 많이 갖고 놀았어야 돼. 그러면 좀 보일 수 있지. 근데 저 정사면체도 사실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면각도 보여볼까?
정사면체 이면각. 자, 이면각의 정의가 뭐라고?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지. 그럼 요게 정사면체의 이면각도지. 오케이? 자, 저가 구해볼 건데. 자, 정사면체의 저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삼수선 정리 3번. 삼수선 정리 3번. 얘는 이 평면 전체의 수직이지. 다시 한번. 자, 얘는 얘랑 수직이야. 왜? 얘가 이 평면 전체의 수직이니까. 자, 또 얘는 얘랑 수직이지. 그럼 얘는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의 수직이지. 밑면 전체로 수직이지. 밑면 전체의 수직이지. 이게 평면 전체 내린 수선의 발이다. 되지?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이 내각의 크기 구해주면 되는데, 자, 정삼각형에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의 a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 변의 길이도 2분의 루트 3의 a지. 자, 근데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은 정체가 뭘까? 수선의 발인데 그게 이 삼각형에서 뭐가 될까? 왜 무게중심이지? 느낌? 느낌으로 풀면 안 돼. 공간 변화가 다 근거가 있어야 돼.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외심이라고 해야 된다. 봐봐. 왜냐면 자, 요 직각삼각형 있지.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 있고 요 직각삼각형 있지. 서로 합동이지. 그러면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가 같지. 외심이네.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외심이 뭐랑 같아? 무게중심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원래는 외심이라고 해야 돼.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외심이랑 무게중심이랑 같지.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의 a지. 곱하기 몇? 3분의 1이지. 자, 그럼 봐봐. 3대 1인 거 보여? 2분의 루트 3의 2 곱하기 3분의 1. 그럼 2분의 루트 3의 2 대 2분의 루트 3의 2 곱하기 3분의 1. 3대 1이지. 코사인 세타 얼마? 3분의 1. 오케이? 그거 외운다. 많이 나와서. 정사면체 이면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도 3분의 1이다. 3분의 1.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해볼게.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측정한다고? 직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 전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예각의 크기로 측정한다고 했지.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는데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a 곱하기 3분의 2지. 3분의 루트 3a지.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 세타 다시는 얼마? a분의 3분의 루트 3a니까 3분의 루트 3이지. 이것도 외운다. 잘 나온다. 오케이? 나올 때마다 유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외운다. 자, 정사형까지 할게. 하는 김에. 자, 정사형. 정사형의 정의가 뭐냐면, 자, 수선의 발의 잡취야. 이게 정사형의 정의다. 수선의 발의 잡취. 수선의 발의 잡취. 자, 예를 들면, 자, 평면 알파가 있어. 평면 알파가 이렇게.
점 P가 있어. 점 P를 평면 알파에 정사형 시켜보면 수선의 발의 자치니까 요 점이 되겠지. 이해돼? 또 직선 L이 있어. 선분이라고 하자. 자, 요 선분 L이 있어. 요 선분 L을 평면 알파에 정사형 시켜볼게. 그러면 요 선분 위에 놓인 모든 점들을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의 자취를 구해주면 되지. 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리고 자, 도형 F가 있어. 이 도형 F를 평면 알파에 정사형 시켜볼게. 그럼 이 도형 F 상에 놓인 모든 점들을 평면 알파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되지. 모든 점들을 다 수선의 발을 내려. 모든 점들을 다. 그때 그리는 수선의 발이 그리는 자취. 이게 바로 F를 평면 알파에 내린 정사형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정사형의 정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선의 발의 자취다. 수선의 발의 자취. 오케이? 내가 써놨지 프린트에도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P 다시를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 수선의 발의 자취. 또 두 번째, 직선 L 위의 각 점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직선 L 다시를 직선 L을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 수선의 발의 자취. 또 자, 도형 F의 F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이 그리는 그 도형 F 다시를 F를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 수선의 발의 자취.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직선이랑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볼 거야. 자, 먼저 직선의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볼게. 직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선분. 자, 이 선분 AB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시켜볼 거야. 그때 그 정사형된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선분 AB를 평행이동시켜서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야. 그럼 A가 평면 알파 위에 놓이겠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요 B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시켜. 네? 그때 그 정사형된 점의 좌표를 B'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선분 AB를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지. 그러니까 돼? 자, 근데 요 각도가 의미하는 게 뭐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자, 그러면 요런 말이네. 요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정사형된 선분의 길이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선분의 정사형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곱한다.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평면 위로 정사형 시켜볼게. 자, 평면 베타 위에 이런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시킬 거야. 그럼 이 도형 위에 놓인 모든 점들을 알파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자, 이 넓이가 궁금한 거야 지금.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본래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구분구정. 아주 작은 직사각형으로 잘게 쪼개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해서 구한다고 했지. 자, 요 베타 위에 놓인 도형을 이 교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아주 잘게 잘라서 이런 직사각형들을 만든 다음에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해서 얘 넓이를 구할 거야. 무슨 생각인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도형을 알파 위로 정사형 시켜주면 요 직사각형들이 알파 위로 정사형 되겠지. 자, 근데 교선과 평행한 요 가로 길이는 정사형 시켰을 때 길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교선과 평행한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정사형 시켰을 때 그 길이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일단 안 바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요 직선은 요 평면과 평행하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몇 도? 0도. 코사인 0도 얼마? 1이지. 길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요 직사각형들에 대해서 가로 길이는 교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바뀌지 않는다. 정사형 시켰을 때. 그런데 세로 길이는? 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돼? 어떻게 바뀌어? 코사인 세타 배가 되는 거 이해돼? 근데 이 세타는 무슨 각일까?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자, 이 직선을 또 평행 이동시켜서 이 평면 알파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볼게. 자,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봐. 그럼 그때 요 각도지. 봐봐. 찍고 여기 수선의 발이지. 그리고 여기 직각이지. 삼수원 정리 2번에 따라서 여기도 직각이지. 그럼 요 각이 뭐가 돼? 결국 이면각도 되지. 얘가 이면각도야. 다시 잘 봐야 돼. 얘를 얘로 가자. 이번에 했으니까 얘로 가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요 교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봐. 오케이? 자, 요 점에서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려. 여기 90도, 여기 수직이지. 왜냐면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자를 때 어떻게 잘랐을까? 교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잘랐으니까. 삼선점이 2번에 따라서 요거 뒤에 수직이지. 그럼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사실 그 두 평면 알파, 베타 이면각을 의미하지. 그래서 본래는 선분의 길이를 정사형 시킬 때 코사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곱하는 게 맞지만 이때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이면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코사인 이면각도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변화를 생각해 보면 가로 길이는 그대로인데 세로 길이만 코사인 이면각배가 됐지. 그럼 전체 넓이가 코사인 이면각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사형 되기 전에 면적을 S, 정사형 된 면적을 S 다시라고 했을 때 S 다시는 S 곱하기 코사인 이면각도네. 그래서 정사형 시킨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코사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곱해주고 정사형된 면적을 구할 때는 코사인 이면각도를 곱한다. 여기까지 돼? 이게 끝이거든?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요거 중요하다. 요거 이해하는 게. 그냥 외우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이해돼서?
그다음에 그 이면각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이면각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면각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세 가지 방법. 자, 첫 번째가 정의. 이면각의 정의가 뭐지?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정의 그대로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통해서 이면각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게 첫 번째 방법.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정사형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봐봐. 정사형된 면적 어떻게 구한다고? 기존 면적에다가 코사인 이면각도 구한다고 했지. 자, 그럼 양변을 S로 나눠봐. 그럼 S분의 S 다시가 뭐가 돼? 코사인 이면각 되네. 정사형된 면적과의 비율을 통해서 코사인 이면각도 구할 수 있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정사형된 넓이의 비율. 자, 어떤 면적 5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시켰더니 면적이 3이 됐지. 코사인 이면각도 얼마? 5분의 3. 이렇게. 정사형된 넓이와의 비율을 통해서 이면각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통해서도 이면각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평면 알파랑 베타를 단면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평면 알파고 이게 평면 베타야. 이게 바로 이면각도지. 여기까지 되지. 자, 법선은 뭐냐면 수직인 직선이야. 자, 평면 알파의 법선 되지. 평면 베타의 법선 되지. 자, 그러면 이 둘이 더해서 몇 도? 180도. 얘도 세타네. 그래서 두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도 이면각도랑 같지. 오케이? 이 세 가지 방법 다 기억해야 돼. 상황별로 유리한 방법으로 써야 된다. 알겠지? 이것도 프린트에 있거든. 그 이면각 쪽에 있을걸? 이면각 구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세타가 90도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95 할 수 있지. 근데 이면각도 역시 예각으로 측정. 왜냐면 90도보다 커지지. 이면각도도 원래 예각으로 측정한다.